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감사의 재발견. 부제는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The Gratitude Project. 감사 프로젝트입니다. 지은이는 4명 공조인데 제러미 애덤 스미스, 키라 뉴먼, 제이슨 마시, 대처 켈트너입니다. 고마워요처럼 간단하고 점잖고 뒤탈없는 말도 드물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까? 2015년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바버라 에런 라이크는 감사가 불공정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시급 $8를 받는 월마트 직원이라고 하자 회사 정책으로 올해 시급이 $9로 인상되었다. 이것이 미국 최고 부호인 월튼가에 감사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연봉 $10억 받으며 아칸소주 벤턴빌에서 100에이커나 되는 땅에 저택을 짓고 사는 월마트 CEO에게 감사해야 할 일인가? 감사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모질이 취급을 받는다. 이 가설 속 인물도 마찬가지다. 이는 비단 에런 라이크만의 생각이 아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발상이 사회 일각에서는 놀랄 만큼 큰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나 삶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감사는 근원적이고 기초적이다. 감사는 우리 모두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감사는 각자 도생하려는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모두 주변에 빚진 존재임을 일깨워 오히려 불공정을 해소한다.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중 하나가 자기중심적 편향이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또는 상황 탓하는 그 성향 말이다. 또한 감사는 환경을 통제하고픈 욕구와도 충돌한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공평한 세상 가설과도 모순을 빚는다. 선한 사람은 흥하고 나쁜 사람은 망한다지만 어디 인생이 늘 그렇게만 흘러가던가? 때론 선한 사람이 망하고 나쁜 사람이 흥하기도 한다. 만화 심슨 가족의 한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바트 심슨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의 속뜻은 겸손이다. 타인의 기여 없이는 오늘의 성취도 나도 없다. 불평과 부담, 갈등을 못 본 척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삶을 큰 시야에서 바라볼 때 그 속에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다. 좋은 것을 간과하기 쉬운 이유는 간단하다.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로 가진 것의 가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배가 된다. 우리는 좋은 것이 외부로부터 왔음을 안다. 감사란 우리가 좋은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타인 또는 더 높은 존재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았음을 수긍하는 행위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날 보살피고 있음을 의식한다. 사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도운 촘촘한 인간 그물망 덕분에 지금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타인이 당신의 삶에 기여한 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아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자기 가치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열쇠다. 감사에 관한 잘못된 신화 중 하나는 감사가 성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목적의식과 성취 동기도 강하다. 혹자는 삶의 진실 앞에서 그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무작정 감사부터 떠올리면
삶의 부정적인 면과 고통, 역경은 외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틀렸다. 감사는 받은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공으로 돌리는 행동이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감사하려면 일단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늘 유쾌한 경험만은 아니다. 타인의 지원과 베품을 잘 받으려면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한 집단에게 화나는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어떤 감사를 느끼는지 성찰하는 글쓰기를 했다. 그 결과 부정적 기억에 마침표를 찍고 불쾌감을 해소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기억의 부정적 측면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련을 직면하며 더 큰 회복 탄력성을 획득했다. 혹자는 감사가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남의 도움을 인정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이 도외시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괜한 기우다. 이 외에도 감사를 둘러싼 신화가 많다. 감사는 그저 긍정적 사고와 인사치레에 불과하다. 감사는 절대 스스로 공을 취하지 않고 모든 공을 남에게 돌린다. 감사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 감사는 오직 특권층에만 적절하다 등등. 이 모든 신화는 감사가 단순 무식한 정서라는 뿌리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연구자들이 수십 년도 넘게 감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감사의 세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종들도 감사를 느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행동을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은 상호성이 감사를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상호성은 일정 기간에 걸쳐 두 개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운 예가 내 등을 긁어주면 네 등도 긁어줄게다. 이런 상호성은 쌍방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물고기, 새, 흡혈, 박쥐와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상호 이타주의적 활동에 관여한다. 동물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후일 상대가 자신의 호의에 보답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로버트 트라이버스는 감사가 타인의 호의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정서라고 재현했다. 이렇듯 감사는 개인 간 사회적 유대와 우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는 감사거리를 알아채는 경험이다. 감사란 무언가 주어졌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재발견하고 받은 선물 이면에 있는 배려와 돌봄에 눈뜨는 것이다. 감사는 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경험이다. 우리는 어떤 선물이 대가성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더 큰 고마움을 느낀다. 왜 상대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감사가 깊어질 수 있다.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해 느끼는 경험이다. 무언가를 받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이나 연결감이 감사로 전환될 수 있다.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는 경험이다.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포옹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온갖 형태의 감사가 우리의 정신건강, 인간관계, 신체건강, 자기개발에 광범위한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감사하면 단지 좋은 감정을 느낄 뿐 아니라 좋은 행동으로 그 유익을 주변 사람과 공유하게 된다. 여러 학자들은 감사 실천이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 중 하나임을 입증했다. 또한 감사는 낙관성, 기쁨, 쾌감, 열정 등 다른 긍정적 정서도 끌어올렸다. 우리는 좋은 것에 쉽게 익숙해진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좋은 것을 인정하기 위한 수고를 기울여야 한다. 감사할 때 우리는 긍정적 경험을 음미하고 덜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일기는 이를 독려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조엘 웡과 조슈아 브라운은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300명의 성인 대학생을 조사했다. 연구자들은 그들을 임의의 새 집단에 배정해 심리 상담을 받게 했다. 첫 번째 집단은 3주간 매주 다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는 과제를 받았다. 두 번째 집단은 부정적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감정을 글로 기록하라는 과제로 받았다. 세 번째 집단은 어떤 글쓰기 활동도 하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감사 편지를 쓴 이들은 4주차와 12주차에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고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줄어들었고 관계와 삶 전반에서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한 조사에서는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두통, 소화기 계통 질환, 기관지염, 수면장애 등의 문제가 적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이 두통, 어지러움, 복통, 콧물 등 신체 불편 증상을 덜 나타냈다. 연령과 국적을 불문하고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은 덜 감사하는 사람보다 건강상 불만 요소가 적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은 밀접하게 얽혀 있고 감사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날로 쌓여간다. 감사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인정할 때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진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그간 뜬 눈으로 양을 세었다면 양 대신 감사거리를 세어보는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4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참고로 참가자의 40%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더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잠에 들며 더 오래 숙면을 취하고 낮에 맑은 정신을 유지했다. 감사는 단잠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과 금연 등 건강에 유익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실제 감사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건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들은 질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며 건강상 우려가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았다. 10주간 감사 실천을 한 대학생들 역시 다른 글쓰기 활동을 한 학생들보다 운동량이 많았다. 감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약물 남용과 위험한 성생활 비중이 낮았다. 연구자들은 심장마비 생존자를 추적한 결과 심장 발작 후 2주가 지났을 때 더 낙관적이고 더 감사하는 생존자일수록 반년 후에도 계속 의사의 권고를 따를 확률이 높았다. 감사는 날마다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활동을 영위하는가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가 장려하는 깊은 지지관계는 자기개발 노력의 동기와 지속성을 부여한다. 감사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지지와 격려라는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보상 덕분에 큰 도전에 능히 맞설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우리는 타인에게 친밀감과 연결감을 느낄 때 자신을 개발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한다. 주변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 관계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 감사를 표현할수록 우리의 성공이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공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감사가 겸손한 감정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종합하면 감사할 때 우리는 안일해지거나 현실 안주, 무기력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동기가 생긴다. 감사는 학업, 직업, 공동체, 인간관계에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아울러 감사는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목표를 향해 투지를 발휘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감사 실천은 긍정심리학에서 가장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분야 중 하나다. 감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 뇌를 긍정성과 사회성으로 향하게 한다. 감사는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뇌의 편향에 저항하여 뇌가 좋은 것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건강과 안녕에도 도움이 된다. 당신의 성공이 스스로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이 지금 자리에 도달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여러 사건을 회고해보라. 학창시절 또는 직장에서 좋은 멘토를 만났는가? 누군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는가? 운 좋게 때를 잘 만났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본다면 행운 역시 감사거리가 될 것이다. 감사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우선 그들은 행복과 만족 같은 익히 알려진 감사의 유익을 놓치고 산다. 감사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남성일수록, 특히 소리내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할수록 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카시다는 이렇게 말한다. 감사는 직장에서 연대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형태의 사회적 접착제다. 감사는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습관이다. 카시다는 남자들은 사람을 믿으면 연약함이 노출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연약함이 드러날 때 신뢰가 형성되고 굳어진다라는 명확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감사는 연약함을 유한다. 감사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도움, 재능, 강점, 사회적 지적 자원 없이는 삶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타인 없이는 당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일기나 감사 편지 쓰기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감사 표현도 품위 있게 받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감사하면 눈을 마주치고 빙긋 웃으라. 당장 보답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물리치라. 상대의 감사 표현을 사양하거나 당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을 그대로 인정하라. 따지고 보면 감사는 궁극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기술이다.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 현재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한다. 무언가를 당연시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그것을 멀리해보라. 로욜라 대학교의 심리학자 프레드 브라이언트는 긍정적 경험을 되새길수록 그 경험이 뇌에 오래 남아 심리적 유익이 증가함을 발견했다. 여기서 핵심은 경험에 대한 감사 표현이다. 인정과 감사는 늘 같이 간다. 에밀리 나우만의 2013년 연구 결과를 보면 식전 기도나 차를 마시기 전 설탕 봉투를 흔드는 것 같은 소소한 일상의 의식만으로도 사람들은 음식에 더 주의를 기울였고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꼈다. 인간은 놀라울 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이기에 삶의 좋은 것에도 금세 적응한다. 적응하면 좋은 것의 주관적 가치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우리는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바로 이 시점이 좋은 것을 잠시 멀리할 때다. 그리고 얼마 후 그것들이 우리 삶에 재입장하는 것을 허락할 때 다시 진가를 만끽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이 누군가를 당연시한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가 부재한 삶을 상상해보라.
그 다음 장미 향기를 맡듯 새 차를 타듯 그 존재를 새롭게 음미하라. 부재야말로 감사가 자라나게 하는 비결이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권리의식이다. 당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태도다. 에먼스가 권리의식에 대한 해독제로 제안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자가 진화든 신이든 부모든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완벽한 자급자족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양식을 얻고 병을 고치기 위해 반드시 타인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사랑 없이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가족과 동반자, 친구와 반려동물이 있어야 한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주고받기를 반복하며 상호 의존의 그물망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겸손한 사람은 인생이 쟁취할 권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고 고백한다.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근사하고 멋져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베테랑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배고플 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퇴근 후 피곤할 때도 내 발을 마사지해주고 슬퍼할 때 날 껴안고 위로해준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은 감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감사 표현이 더 진정성 있다. 이런 표현은 감사하는 사람이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는 구체적일 때 빛을 발한다. 좋은 것에 감사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직장이나 집, 건강을 잃거나 퇴직금 포트폴리오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감사를 느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에몬스는 오히려 이런 순간이 감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즉, 감사는 위기의 순간에 전화위복의 마인드를 제공한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감사 표현 4,000건을 분석해 보았다. 어떤 감사일기가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1. 소리내어 감사하다고 말할 때 가장 효과가 컸다. 많은 사람이 고마운 대상에게 실제로 입을 열어 고맙다고 말했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2. 물건이 아니라 선행에 공개적으로 감사하라. 3.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 긍정적 효과가 가장 컸던 포스팅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관한 글이었다. 4. 끈기 있게 행하라. 감사일기를 꾸준히 쓸수록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데이터는 규칙적인 감사 글쓰기를 통해 감사하는 태도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감사는 역경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열쇠는 감사를 느끼는 것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감사할수록 일상 속 자잘한 고충이나 역경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나쁜 경험을 단순히 겪어내는 것과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 즉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차이야말로 나쁜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의 토대이다. 꼭 트라우마를 통과해야만 감사의 유익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어떤 기억이나 과거의 불쾌한 경험으로 괴롭다면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1.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2. 당시에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3. 이 경험이 나의 저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는가? 4. 이 경험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는가? 5. 이 경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그 후
내가 감사를 느끼는 것을 제한하거나 가로막았는가? 6. 이 경험으로 감사를 저해하던 개인적 걸림돌이 제거되었는가? 자녀에게 어떻게 감사를 가르칠까? 연구는 감사할 줄 아는 부모 밑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나온다고 말한다. 자식이 감사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 몇몇 연구로 뒷받침된 실천 사항을 제안한다. 어린 자녀가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우라. 자신과 별개인 존재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감사 표현의 기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이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녀에게 물어보라.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자녀로 키우라.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감사지수가 더 높았다. 고로 장성한 자녀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지원하고 위로와 힘을 준 어른들이 있었음을 일깨우라. 자녀가 감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라. 감사훈련과 자원봉사 같은 사회활동 참여가 감사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일상에 감사하라. 예를 들어 자녀와 할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맛있는 요리를 해준 할머니에게 아이가 감사 표현을 한다. 부모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를 본 당신이 어떤 느낌인지 일러줄 수 있다. 저녁 식사나 취침 전 가족이 돌아가며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좋은 일을 3가지씩 나눠보면 어떨까? 왜 경험이 물건 소유보다 더 큰 감사를 유발할까? 여기에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경험은 우리 정체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귀하게 여겨도 물건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다. 반면 경험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경험의 총합이다. 우리가 내면에 한층 한층 쌓아 올린 경험은 오래 지속된다. 시간이 흐른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둘째, 소유보다 경험이 우리와 타인을 연결한다. 우리는 경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경험을 한 이들과 더 큰 유대감을 느낀다. 교훈은 명백하다. 당신이 감사하는 성향을 기르고 싶다면 경험을 더 구매하고 물건은 덜 구매하라. 그렇다고 모든 재화 거래를 끊고 금욕주의자로 살라는 말은 아니다. 계속 소유를 누려도 좋다. 그저 경험에 지출하는 비중을 약간 더 늘리고 소유에 지출하는 비중을 줄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심리적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회학자들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면 의례 측정을 위한 척도부터 만든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90년대 초에 연구자 만샤 리친스와 스콧 도스는 최초로 물질주의를 엄격하게 측정할 척도를 개발했다. 이 척도에 따르면 소유를 삶의 중심 가치로 두는 물질주의적 성향의 소유자는 소유물의 개수와 품질로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며 소유가 행복의 요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내가 못 가진 것을 소유하면 삶이 더 나아질 텐데 라는 명제에 동의한다. 지난 20년간 여러 조사를 통해 일관되게 밝혀진 바는 리친스와 도슨의 물질주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과학자들이 감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척도 거의 대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2년 소비자 연구저널에 발표된 리친스와 도슨의 조사에 따르면 물질주의적인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일상생활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이 적었다. 물질주의적인 사람일수록 삶에서 두려움과 슬픔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긍정적 정서와 보람은 더 적게 경험했다. 주된 이유는 감사를 덜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왜 감사와 물질주의는 상극일까?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가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부터 친구들의 넉넉한 베품, 만난 식사 등 우리 삶 속 좋은 것을 수긍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나 힘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는 우리 삶 속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다른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그 좋은 것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대로 물질주의는 행복의 근원을 반짝이는 신상에서 찾는다. 물질주의적인 사람은 물질이 선사하는 행복에 대해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인의 상호 신뢰도 및 기업이나 언론 등 각종 기관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추세임을 보여주는 여러 조사 결과가 있다. 신뢰는 개인과 사회에 큰 유익을 미친다. 신뢰 지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건강해지고 범죄율이 낮아지며 경제가 발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감사가 신뢰 사회로 가는 기림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성격과 개인차 저널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한 주간 의식적으로 감사거리를 세워본 사람이 대조군보다 남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자 절반에게 3일에 한 번 감사거리를 5가지씩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은 단순하게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했다. 일기 쓰기가 끝나고 며칠 뒤 참가자들을 실험실로 초청하여 간단한 신뢰 게임을 하게 했다.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한 다른 선수와 돈을 거래하는 게임이었다. 실제로 다른 선수는 없었고 컴퓨터와 게임을 했다. 참가자는 소에게 돈을 받은 후 일부를 다른 선수에게 보낼 수 있다. 참가자가 돈을 보내면 돈이 3배로 불어나고 예를 들어 1달러를 다른 선수에게 건네면 그 선수는 3달러를 받게 된다. 상대 선수는 돈을 참가자에게 돌려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상대 선수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다. 준 돈을 돌려받아 두 사람 모두 수익을 내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잘 신뢰하지 않는 참가자는 원금을 혼자 움켜쥐고 위험을 피하려 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감사일기를 쓴 참가자들이 일상을 기록한 참가자들보다 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발견했다. 일상 기록 집단은 게임 중 평균 50%의 송금률을 보인 반면 감사일기 집단은 거의 70%에 달하는 송금률을 보였다. 그뿐 아니라 감사 집단은 자신에게 돈을 되돌려준 선수에게 큰 감사를 느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토드 카시다는 어떻게 타인이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지 인정하는 능력을 키우면 우리가 낯선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2013년에 존 템플턴 재단이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감사를 덜 느끼고 덜 표현하는 곳이 직장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 알다가도 모를 흥미로운 반전이 있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동료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 스스로 더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조사 당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놀랍게도 60%가 직장에서는 절대 감사를 표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라고 대답했다. 왜 그럴까? 직장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교환이 계약과 경제적 득실에 달려 있다. 직장에서는 월급이 곧 감사 표현이다. 우리는 조직을 프로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워싱턴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라이언 페르는 말한다. 우리는 용서나 감사, 공감을 직장에 도입하는 것이 프로답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템플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감사를 표현하면 호구가 된다고 생각했다.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악순환을 일으키고 이는 직장의 사기와 단합에 끔찍한 영향을 준다. 왜 그럴까? 우리가 단지 월급 때문에 출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돈벌이가 직장 생활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우리는 존중과 성취감, 목적의식을 얻고자 일한다. 우리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이 일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첫 단추는 상사가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다. 감사받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하라. 주목받지 못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조직층에 감사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감사를 조직 문화 중심에 두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이 할 일은 직원을 잘 대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직원이 긍정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컨설턴트 스테파니 폴렉은 사람들의 배려와 노력을 감사로 수긍하는 것은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표시다라면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내 삶도 바뀌었다라고 말한다. 핵심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사 표현이 피어날 시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음은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인 데이비드 스타인들 라스트 수사와의 대담입니다. 감사하는 개인의 삶이 우리가 염원하는 사회상을 달성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세계에는 병든 사회가 많아요. 진단 병명은 착취, 억압, 폭력이죠. 감사하는 삶이 이 모든 증상에 대한 치료제예요. 착취는 욕심과 결핍에서 비롯돼요. 감사하는 삶은 세상이 모두가 누릴 만큼 충분하다는 의식을 가지게 해요. 이는 충족감과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으로 이어지죠. 억압은 남을 착취하기 위해 필요하고 경쟁과 권력 피라미드로 귀결됩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질수록 아랫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고 윗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죠.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충족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타인을 착취할 필요가 없어요. 억압이 불필요하죠. 억압이 있던 자리에 상호 지원과 만민에 대한 동등한 존중이 들어요. 폭력은 두려움에서 비롯돼요. 모두가 누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두려움, 타인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두려움, 외국인과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고로 감사는 폭력의 뿌리를 근절하죠. 충분하다는 의식에서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이 생기고 폭력의 근원인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새롭고 낯선 것을 환영하고 다름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양성을 축하합니다. 고로 감사하는 삶은 착취, 억압, 폭력의 주요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의 재발견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공감한 부분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존재도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돌봄과 양육이 없었다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었겠죠. 이 사회가 베풀어준 교육과 보호가 없었다면 역시 지금의 내 모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만 똑 떼어놓고 보면 참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타인과의 연대라는 개념은 우리의 생사와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이죠. 반대로 불평하려고 들면 역시 모든 것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은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누리도록 주어진 것이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창하나 우리는 감사하고 경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특히 저는 비가 오면 자연이 해주는 천연 세차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겨울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요즘 제 차는 평소보다 많이 지저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다 가족 나들이를 할 때 아내와 아들이 차 문 손잡이에 손을 대기 두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우리 모두가 흙이나 먼지 덩어리인데 왜 먼지를 꺼리고 두려워하느냐? 그냥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 먼지들도 오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흙에서 나는 걸 먹으면서 몸이 만들어지고 몸이 부서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 먼지들은 우리 친구가 맞습니다. 이제 날이 풀렸고 비도 올 테니 제 차도 오랜만에 세차할 때가 되었네요. 한 번은 법륜스님께 자수성가했다는 20대 후반 남자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거의 고학하다시피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차도 좋은 거 뽑고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신 것도 없는데 돈 허투루 쓴다고 야단치고 잔소리해서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지간에 연을 끊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지금 존재할 수 있겠는가? 키워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부모가 가난해서 학비 좀 보태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공부했다고 그걸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시건방지기가 그지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 부모 먼저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고 차도 부모님한테 먼저 좋은 차를 사드리고 아파트도 부모님께 더 큰 아파트를 먼저 사드리고 자기는 좀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욕을 안 먹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은 항상 질문자가 혼나는 게 상례이지만 이 청년은 유독 많이 혼났습니다. 자기 딴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 것인데 부모로부터 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혼났습니다. 부모님은 조부모님이 있어서 존재할 수 있었고 조부모님은 증조부모님이, 증조부모님은 고조부모님이 계셔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인류 전체가 끝도 없는 은혜와 사랑의 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셈이죠. 이 책에 나온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외견상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어머니와의 사별 경험이 인생의 소중함에 대해 얼마나 자신을 일깨워 주었는지 회상하며 죽음마저도 큰 감사거리라고 말합니다. 저도 7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앞에서야 비로소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감사의 대상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느낀 것이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느끼지 못한 강렬함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했고 이것은 어머니의 죽음이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부모님 원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친구들 부모님과 비교해서 생긴 불만이었죠.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많이 배워서 나를 더 잘 이끌어 주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철부짓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40 중반이 되었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내가 아무리 책을 읽고 배우고 노력을 해도 자식 한 명 낳아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철저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갈아서 양분으로 바쳐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님에 대해 조금 남아있던 아쉬운 마음이 뿌리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살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도 많이 겪게 되고 부족한 부모님을 만나서 큰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론 그것이 어른이 된 후에도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어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모 탓을 하는 것은 정말 못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기 힘들 정도로 극악한 범죄를 자기 자식에게 저지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외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는 면이 분명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피해자 인간에겐 그것을 극복하고 스스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용서와 감사의 힘이죠. 삶이 우리를 속일 때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뇌과학은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밤부터 좋은 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시고 가족과 함께 3가지씩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